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일차 리눅스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오랜만에 제가 깃배시 하나 열어놨는데 명령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확인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다음 내용 진행할 때 필요한 명령어들이 추가로 몇 가지 있어서, 일단 저는 워크 폴더 다시 한번 열었고요. 예전에 쓰던 그거 그대로예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안 따라 하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돼요.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고. 자, 일단은 얘를 보면 뭐가 없죠? 지금 이 워크 폴더는 따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나 폴더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현재 폴더랑 상위 폴더만 인식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다가 A라고 하는 파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폴더도 하나 만들게요. 지금 옆에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제가 할 건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파일을 B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넣어버릴 거예요. 파일 이동이죠. 그래서 명령어는 MV예요. MV. move라는 뜻입니다. move. 자, 근데 얘가 그냥 단순히 옮기기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MV하고 A를 골랐어요. 그럼 이 A 파일을 어딘가로 옮길 거야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지금 B는 폴더죠. 여기다 B를 넣어주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라면 A가 B로 넘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C를 했다.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약간 move, 움직이는 뜻이 맞는데 그 윈도우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잘라내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라내기를 해놓고 붙여넣기를 할 때 C라고 하는 애한테 붙여넣기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C가 없죠? 그럼 얘는 파일명을 바꿔버려요. 보세요. A라는 파일이 C가 됐죠?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폴더에 넣어주려면 폴더를 제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파일의 명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만약에 A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에코 하이 해놓고 A한테 넣었다 라고 하면 우리가 A라고 하는, 지금 A 없었지? 캣으로 A를 까봤을 때 하이가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MV A, D 해볼게요. 그럼 얘가 A라는 파일 이름이 D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이러고 나서 cat D, 지금 이제 A는 없어요. D를 보면 하이가 나오는 거죠.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그러니까 잘라내기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할 건데, 이런 폴더 없으니까 그냥 파일명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한번 옮겨볼게요. C를 B한테, 이거를, 자, MV C를 D한테 옮기겠다 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자, C라고 하는 파일이 워크 폴더에서 사라졌고요. B가 뭐 하나 생겼죠? 들어가 보면 C가 들어있어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MV 이거는 D를 B한테, 그럼 얘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B 폴더로 이동을 먼저 하고요. 여기서 cat D 읽으면 뭐 나와요? 하이 나오겠죠? 내용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냥 파일을 옮길 때 쓸 수 있는 명령어 MV라고 하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폴더를 B 안에서 지웠구나. 자, 일단 비워놓고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A
A 파일 하나 만들었고 얘한테 에코로 또 하이 같은 거 하나 넣어 볼게요. 하이. 이번에는 다운표 없이 A한테 하이를 넣겠다. 그리고 나서 A를 한번 까보면 하이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똑같은 파일을 복사해 볼 거예요. 방금 전에가 잘라내기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복사예요. 복사. cp A를 B로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B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가 생겨났죠? 지금 A한테 뭐 들어있었어요? 하이 들어있었죠? 그럼 B한테 뭐 들어있겠어요? 하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사였으니까. 좀 전에 MV 이동할 때 혹은 파일명이 바뀔 때 잘라내기의 개념, 근데 지금 CP 얘는 복사의 개념.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런 것도 돼요. cp b를 d.txt 내가 이 파일을 복사해서 만들 건데 확장자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d라고 하는 텍스트 문서가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도 까보면 아이고 하이가 들어있는 거죠. 복사의 개념입니다. 복사. 너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뭐 해볼 거냐면 일단 비워놓고요. 자, 이번엔 이거 해볼게요. mkdir a, b, c, d, e, f까지 할 건데 이거 그냥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f를 만들기 위해선 e가 필요하고 e를 만들기 위해선 d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당연히 안 돼요? 그럼 이거 우리가 한 번에 만들려고 했던 명령어가 있었죠? 여기다가 p 붙여주는 거 파워. 그래서 얘로 만들어주면 한 번에 f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에코로 이번에도 하이 해서 A 안에 B 안에 C 안에 D 안에 E 안에 F 안에 g.txt 파일에다가 하이라고 하는 걸 밀어 넣어 볼게요. 이러면 이제 g.txt 파일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쵸? 파일이라는 걸 갖고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A라는 폴더 자체를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cp A, B 하면 A가 복사돼서 B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죠? 근데 안 돼요.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나 보니까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게 없어. 이런 거 필요해 하고 있죠. 우리가 아래 그 옵션에서 쓰는 이 R은 어떤 의미였어요? 얘는 리커시브라고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그래서 이 안에 폴더 안에 뭐가 들어 있어도 어차피 그거를 반복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다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p 해놓고 r 붙여주고 나서 a를 b로 복사하겠다 해주면 이제 a 폴더 안에 들어있는 b 안에 c 안에 d 안에 e 안에 f 안에 g.txt 파일까지 한 번에 복사를 해줍니다. 만들어졌죠? 얘를 들어가 볼게요. cd a 탭 탭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면 탭만 눌러도 나와요. 이렇게. 얘는 들어가는 게 아니지. cd 여기까지 한 번에 이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cat g.txt 열어보면 하이 잘 들어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지금 옮기는 거 mv라고 하는 명령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파일 단순하게 복사하는 거 cp라고 하는 거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폴더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복사해버리는 cpr까지 배웠어요. 자,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할 겁니다. 이거 3개.
안 지웠구나. 얘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다시 분당에 있는 컴퓨터를 켜줘야겠죠? 버추얼박스에서 머신 먼저 켜주고 얘가 부팅이 다 되면 푸티를 사용해서 접속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제 푸티 써서 저장되어 있는 거 얘로 오픈 하면은 접속이 되겠죠? 로그인 해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분당에 있는 서버 컴퓨터 부팅했고요. 푸티로 접속했죠. 그러면 분당 컴퓨터 켜졌다는 얘기, 확실히 켜진 거 확인했잖아요. 푸티로 접속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엔진엑스 설치해서 이제 웹서버 활성화 시키고 방화벽 끄고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도 해봤죠. 한번 접속되나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로컬호스트 포트가 8010이었죠? 아마 8010 잘 나오네요. 이거 왜 잘 나와요? 우리는 지금 오늘 분당에 있는 컴퓨터 새로 켰고 뭐 엔진엑스를 키지도 않았고 방화벽을 끄지도 않았고 전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 안 한 상태인데 이거 왜 그냥 바로 접속이 가능하죠? 그쵸? 우리가 재부팅 시에도 알아서 활성화가 되도록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건드릴 거 없이 바로 웹서버는 구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팅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세팅을 안 해놨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서버 컴퓨터가 껐다 켜지면 우린 분당에서 작업할 게 많아요. 너무 힘든 거죠. 분당에 안 가더라도 어쨌든 푸티로 접속을 해서 뭐 이것도 키고 저것도 키고 저거 끄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잘 해놓으면 다음번에 접속할 때 이런 추가적인 세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오늘은 또 하나 뭔가를 끌 거예요. 뭘 끌 거냐면 셀리눅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도 방화벽이에요. 우리가 저번주에 껐던 방화벽 이름이 뭐였죠? 파이어월이었죠. 얘를 끌 때는 뭐 물론 D를 붙이고 들어갔지만 이름 자체는 파이어월이에요. 자, 얘를 우리가 비활성화를 해놨어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방화벽이었죠? 네, 모든 포트 막아놓고 우리가 사용하겠다 라고 한 포트만 허용해주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는 애초에 얘를 그냥 꺼버렸죠. 어차피 얘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었죠? 그쵸. 웹방화벽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장되어 있는 이 방화벽을 쓸 필요가 딱히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꺼버렸고, 우린 당연히 지금 현재 웹방화벽이 없는 상태지만 어차피 실무에서 리눅스를 쓴다고 해도 저 파이어월을 진짜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항상 비활성화 하는 거를 표준으로 생각하고 가도 큰 지장 없다 라는 얘기고요. 자, 얘는 뭐 하는 애냐면요, 얘는 좀 되게 독특한 애예요. 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좀 많이 걸어요. 근데 얘가 어떤 시비를 거냐면 이제 프로그램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들면 무조건 시비를 걸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얘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태어나길 방화벽으로 태어났죠. 그러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꽤 많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도 끌 거예요. 이 셀리눅스라고 하는 이 친구도 꺼버릴 겁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그동안에 껐던 방식과는 살짝 달라요. 우린 뭐 스탑, 디세이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 CTL로 껐죠. 파이어월도 그렇게 껐잖아요. 근데 얘는 들어갈 거예요. 설정 파일로. 자, 이 설정 파일이 어디 있냐면 이거는 근데 제가 안 알려드려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자, 수도 로케이트
뭐 하면 돼요? 이 이름 셀리눅스 이거 찾아보면 아우 너무 많네. 뭐가 많이 나왔죠? 많아도 너무 많은데? 이게 WD가 아닌가? WC였나? 이건 이렇게 찾으면 안되겠다. 1738개나 나오네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건 이렇게 찾으면 안되겠다.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sudo vim etc에 셀리눅스 안에 config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의 경로는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뭐야 이거?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제가 경로 하나 올려드렸어요. 이거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자, 여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띄워넣기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저는 여기를 바꿔버릴 거예요. 인폴싱 되어 있는 이 부분 인폴싱을 지워버리고 여기에 disableded 라고 넣어줄 겁니다. disableded. 자, 다 썼으면 ESC에 콜론 WQ 느낌표 하고 나가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설정 파일 건드렸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껐다 켜야 되죠. 자, 얘는 그냥 재부팅 할 거예요. 리부트 나우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이거 푸티에서 리부트 나우로 할 때 버추얼 박스로 사용하는 리눅스들이 문제가 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부트 나우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셧다운 나우 한 다음에 다시 켜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연결 끊고 강제로 재부팅 해도 되고, 그냥 편한 걸로 재부팅 하시면 됩니다. 저는 셧다운 나우를 해서 꺼버리고, 수도를 붙여야죠. 꺼버리고요. 다시 켜줄 거예요. 부팅 해주고. 자, 방금 전에 제가 푸티에서 셧다운 나우를 그냥 치니까 어떤 권한 어쩌고 하면서 빨간 색깔로 뭐라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물어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컴퓨터를 끄는 거니까 일반 사용자가 막 못 끄게 막아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패스워드 넣어주면 그냥 꺼지는 건데, 저런 거 안 뜨게 하려면 수도 붙여서 셧다운 나우 하면 돼요. 수도를 붙이면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명령을 실행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자, 다시 푸티 접속해 줄 거고요. 자. 자, 다시 이제 셀리눅스를 비활성화 시켜놓고 들어왔어요. 이제는 부팅해도 셀리눅스는 안 켜지겠죠?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걔는. 자, 그리고 이거를 하나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리눅스 안에다가 엔진엑스라고 하는 웹서버를 이렇게 설치해 놨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지금 코드 만들어 놓은 거 없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뭐 하나 갖고 있었죠. 얘가 누구예요? 네, index.html. 우리가 그런 파일 만든 적도 없는데, 우리가 웹서버 실행하고 저거 뭐야, 잠깐만요. 이게 뭐 했을 때 나오는 거였지? 아니고.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우리가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 index.html 이라는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그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크롬에서 들어가면 그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근데 우리 이것만 보면 의미 없죠. 열심히 웹서버 구축해놓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아예 못 보여준대요. 그럼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볼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대로를 엄청 막 다 이쁘게 바꿀 건 아니고 그냥 얘를 찾아서, 얘가 index.html이잖아요. 얘를 찾아서 이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우리가 안녕하세요 같은 거 하나 띄워볼 겁니다. 그런 거 해볼 건데 그 전에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엔진엑스라고 했을 때 웹서버가 구동이 되면 이 웹서버 안에 이렇게 폴더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엔진엑스 그 웹서버 안에는 폴더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봅시다. 자, 이건 우리 리눅스고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고, 만약에 다른 누군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켜놨던 활성화 시켰던 이 엔진엑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index.html을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 많은 폴더 중에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 들어와야 돼요? 애매하죠? 자, 일단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는 곳을 찾아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로를 설정해 준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그냥 엔진엑스 설치밖에 안 했고, 설치하고 나서 뭐 설정 약간 바꿔준 다음에 그냥 실행시켜 놓은 것 뿐이죠. 그랬더니 알아서 우리가 뚫어놓은 포트 포워딩으로 접속만 하면 얘를 보여줬어요. 이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자동으로 엔진엑스가 설치됐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웹 루트 폴더예요. 웹 루트 폴더. 그러니까 웹 서버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냥 실행을 시켜버리면 자동으로 웹 루트 폴더 하나를 잡아버려요, 얘가, 엔진엑스가. 그리고 이 폴더 안에다가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나 있는 거,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사용자들은요 브라우저라고 하는, 우린 지금 크롬으로 했죠. 크롬 말고 뭐 엣지도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뭐 아직 사용은 되니까 어쨌든 되고, 뭐 사파리도 되고 파이어폭스도 되고 다 돼요. 그럼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어디에 접근한다? 웹 루트 폴더에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이 웹서버 안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폴더 중에서 웹 루트 폴더 안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index.html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볼 수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웹 루트 폴더 index.html을 갖고 있는 얘 자체는 그냥 엔진엑스가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관여한 게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만들어 준 건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내가 원하는 폴더, 난 이 폴더가 웹 루트였으면 좋겠어 라고 지정을 해주고 뭔가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가 짠 코드 파일을 넣어 준다면, 네, 사용자들은 그거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그거를 하기 전에 얘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요. 얘를 찾아서 내용을 수정해 보시고 안녕하세요 같은 거 하나 띄워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직접 찾아서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파일은 index.html이에요. 그 index.html 파일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를 다 지워버리고 안녕하세요 같은 거 하나만 보이게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제가 이걸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엔진엑스가 설치되고 나서 그냥 켰더니 자동으로 잡아버린 웹 루트 폴더, 그 애를 찾아가는 게 사실 목적이었어요. 내용을 수정하고 이런 것보다 걔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은 아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뭐 해봐야 되죠? 로케이트는 이제 고속으로 검색할 수 있는
좋은 검색 기능이었으니까 이 안에서 index.html 일단 찾아봅니다. 봤더니 좀 많아요. 그쵸? 아까 그 1000몇 개보다는 적지만 얘도 그래도 양이 꽤 되는 거잖아요. 이게 총 21개래요 제가 한 거는 이 뒤에 파이프 기호 붙이고 나서 WC -L 한 거는 그냥 개수 세주는 거예요. 라인 세주는 거. 이건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21개나 있대요. 이 중에서 뭐가 우리가 진짜로 고쳐야 되는 index.html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럼 일단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얘를 드래그 한 다음에 일단 얘를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HTML을 바꿔야 되니까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이때 우리 이 명령창 안에서 컨트롤 인서트, 시프트 인서트 복사 붙여넣기였죠. 그렇게 안 하고요. 얘를 블럭을 씌운 다음에 우클릭하면요. 내 명령어 쪽에 그냥 붙여넣기 해주거든요. 마우스 있을 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블럭 씌우고 우클릭하면 그냥 여기다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래서 홈키 눌러서 앞으로 온 다음에 캣 하고 열어보면 돼요. 근데 권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수도 붙여서 열어볼게요. 자, 뭐가 쭉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 길게 나올 때는 우리 저거 이걸로 볼 수 있었죠? LESS 딱 보면은 얘 지금 첫 번째 뭐라고 해요? Welcome to CentOS죠. 얘는 아니겠네요. 우리 지금 엔진X니까 우리 거엔 어딜 봐도 Welcome to CentOS가 안 써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아니고 나갈 때는 Q죠? 나간 다음에 다시 목록 보고 두 번째 거 이거 했으니까 얘 이거 블럭 씌워서 우클릭 앞으로 가서 캣 얘도 LESS 이렇게 봤다. 얘도 CentOS네. 이것도 아니네. 나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21개밖에 안 된다고 해도 귀찮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거를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약간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를 실행했더니 이 웹 루트 폴더를 만들어 준 거죠? 엔진X. 그쵸? 그러면 혹시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 fgrep 얘는 내가 지금 검색하고자 하는 이 뒤에 오는 검색어를 포함한 라인만 출력을 해주잖아요. 혹시 내가 엔진X를 켰을 때 이 index.html을 웹 루트 폴더를 그냥 만들어 준 거니까 엔진X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유추를 해서 검색을 딱 해보면 안 나오네요. 안 나오죠?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나오네? 이거 아닌가? 라고 멈출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이거 혹시 로케이트니까 이거 최신은 안 돼서 안 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DB를 한번 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검색을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외우고 작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하다가 이런 생각, 이런 센스 이런 거는 약간 경험이 좀 쌓이면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가시겠지만 어느 정도 유추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쳤더니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이 경로를 가보면 얘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애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캣 한번 열어보고 웰컴 투 엔진X 맞네요. 이 친구죠. 그럼 우리는 이제 웹 루트 폴더를 찾아버렸어요. 그쵸? 그 안에 index.html 파일도 찾아버렸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들어가면 되죠. 수도 vim 그래서 아까 뭐였지? 수도 vim 이렇게 들어가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걸 바꾸면 돼요. 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바꾸기 전에 지금 이거는 아무렇게나 바꿔도 사실 상관이 없어서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꿔야 되는 파일이 뭔가 중요한 기능을 이미 담고 있고 그 기능을 약간 수정한 거를 이제 새로 업데이트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황을.
그러면 절대로 그냥 바꾸지 마세요. 바로바로 백업본을 무조건 만드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엄청 중요한 기능을 하는, 엄청 중요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 안에 포함된 코드를 수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들어가서 백업본 없이 바로 수정을 해버리면,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백업본을 만들어 놓으면 수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수정한 파일을 그냥 지워버리고 백업본을 인식할 수 있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경로까지 들어갈게요. 이 경로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sudo cp index.html. 근데 이미 바꾸신 분들은 그냥 둬도 상관없어요. 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index.html origin, 이런 식으로 그냥 백업본을 하나 그냥 만들어 놓겠다 하는 거죠. 얘는 확장자가 HTML 뒤에 오리진으로 붙겠죠. 확장자가. 그러면 얘는 더 이상 HTML 문서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얘는 로드를 하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백, 뭐 여러 개를 백업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백 1, 백 2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건 취향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주는 거죠. 그럼 똑같은 파일 하나가 복사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두 개 있는 거죠. 이 50x.html 얘는 일단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복사본 하나 생긴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진짜로 막 수정해도 되겠네요. 자, 끼워넣기 모드로 간 다음에 저는 D를, 끼워넣기 모드가 아니지, 이 편집 모드에서 D를 꾹 누를 거예요. 다 지워버릴 거고, 버퍼에 줄 없은 상태에서는 끼워넣기 모드로 갈 때 A 누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같은 거를 넣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WQ 느낌표 저장하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파일 수정했죠? 바뀌는지 봐야겠죠? 잘 바뀌었네요. 대신에 한글이 깨져버렸어요. 그쵸? 그러면 네? 네. 저 그냥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얘만 남겼습니다. 한글이 지금 깨지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헬로로 바꿔놓죠. 지금 당장은 그냥 깔끔하게 헬로로 바꿔놓고, 헬로 잘 나오는구나. 일단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수정을 했는데 이거를 수도를 안 붙이고요, 저 지금 HTML 폴더까지 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 index.html 얘를 그냥 코리아 IT 계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얘는 어떤 파일이에요? 읽기 전용이죠. 이게 못 바꿀 거잖아요. 우리가 수도를 붙였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건데, 수도를 안 붙이면 못 바꾸는 파일이잖아요. 이거 왜 못 바꾸는 파일이에요? 저장 안 되지. 아이고. 얘는 이렇게 까보면 뭐라 그래요? 권한이, 지금 여기가 기타 사용자 권한이니까 우리는 루트가 아니죠. 코리아 IT잖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 봐야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잖아요. 이 중에서 저는 이 파일이니까 여기만 딱 보면은 얘 무슨 권한밖에 없어요? 읽기 권한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못 고치죠. 그쵸? 자, 근데 얘를 우리 코리아 IT가 얘를 고쳐버릴 수 있게 바꿀 수 있어요. 이 권한은 누가 부여한 거예요? 우리가 부여한 건 아니죠. 그냥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엔진엑스 설치하고 이런 거 만들어질 때, 웹루트 폴더 만들어질 때 얘가 이거는 관리자, 그러니까 루트가 아니면은
편집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게 낫겠다 하고 기본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권한 나는 읽기밖에 안 할 거야 라고 설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설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설정을 못 바꾼다? 너무 억울한 거죠. 내 의사는 1도 반영이 안 됐는데 나는 할 수 없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버릴 수 있어요. 자, 그거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이제 웹 루트 폴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웹 서버를 구축을 하고요. 그 웹 서버 안에 있는 웹 루트 폴더가 사용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를 통해 웹 루트 폴더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요, 하나의 폴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코드를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하나의 폴더로 혹은 압축된 형태로 이 웹 루트 폴더에 위치를 시키면, 얘가 그 압축된 형태나 아니면 폴더라고 했을 때 그 형태를 얘네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할 수 있게 얘가 웹서버가 자동으로 얘를 읽어드리게끔 하는 기능을 이런 애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웹서버 프로그램은 그런 일을 하는 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때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은 이 루트 폴더 안에 위치할 실제 시스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럼 사용자들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을 보냈을 때 이 코드가 연산을 막 해서 웹서버한테 나 이제 연산 끝 가자 하면은 이제 응답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응답이 사용자의 화면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의 공유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웹서버가 하는 일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래밍, 시스템 프로그래밍 한 그 코드를 공유 폴더에 위치시켜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웹서버입니다. 그리고 이 웹 루트 폴더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웹서버 안에 여러가지 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이 엔진엑스 하나 가지고 네이버도 할 수 있고 카카오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얘네들은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개를 안 넣어놓겠지만 우리가 만드는 조만한 프로젝트였다 라고 하면 이 엔진엑스 하나에다가 여러 개 넣어놓을 수 있고 여러 개 다 구동시킬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개념이었고 다음 시간에 이거 권한 수정하는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